안녕하십니까, 우짱입니다. 2026년 2월 1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시장사전, 이재명 국민이 체감 못하면 경제가 좋아진 건 아니다. 말은 맞죠? 어이, 소머리 국밥 먹었네. 식당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 하는지 느껴져요. 현장서 답 찾아요. 현장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정도 되면 올라오는 각종 이 정책 제안들 이런 걸 갖다가 잘 분간해서 그 개인의 그거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인기 영합 이게 아니고 국가의 백년 대계나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해서 정책을 짜면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사람이 없어서 정책이 안 나오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5,000피보다 부동산 규제에 체감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다. 넘어가고요. 여당 더불어 의총 열어 합당 관련 의견 수렴한다. 3주간의 내용 분수령 맞았다. 아이고 정청래 양 사이드를 해가지고 압박받네. 이현주는 여기나 저기나 해가지고 갈 때마다 바른 소리만, 물론 그쪽 입장에서 바른 소리입니다. 그쪽 가는 정당마다의 바른 소리만 하는 주특기를 가지고 있다. 우짜 저 지역구, 그러니까 우짜가 사는 동네에서 국회의원 나왔다 해가지고 더불어한테 져가지고, 그때는 나왔을 때는 이제 국힘이었나 뭐 국힘이 전신이었나, 일단 그쪽으로 해가지고 후보로 나왔다가 해가지고 졌습니다. 이현주 졌는데 더불어로 다시 갔다. 뭐 철새라고 봐야지 뭐. 뭐 내용이 짧네. 내용이 짧네요. 어쨌든 이제 보면 되고요. 조국이가 회신해달라, 설 전까지 회식해달라 했는데, 회신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될는지 보면 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임기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지금 여당으로부터 지금 작업을 당하고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점입니다. 윤석열이도 그렇게 작업을 안 당했어요. 근데 이재명은 작업을 당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권위가 밥 말아 먹었다. 그래 보면 되죠. 자, 넘어가고요. 2027, 2031 의대 정원 오늘 결론 낸다. 의료계 대응 주모. 뭐 이건 뭐 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의정 갈등 시즌2 아니에요? 윤석열이 때 했던 거 해가지고 또 이어간다 이거지 뭐. 누군가의 자식들의 나중에 먹고 사는 점을 갖다가 책임지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앉아있다. 우짜 그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정원 늘려봤자 필수 의료? 그쪽으로 안 갑니다. 뭐 살림살이 좀 괜찮고 먹고 살기 괜찮고 앞으로 자식 새끼라 해야 되나? 자식한테 해가지고 네 평생 먹고 살아라 할 거 만들어 주려고 병원 만들어 주고 싶은 누군가들이 이 짓을 계속한다고 보면 되죠. 필수 의료 생각한다고? 웃긴 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줄줄이 무죄 공소 기각 김건희 특검 수사력 부재. 이거는 뭐 이제 도마에 오른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원래 할 때부터 똥 퍼포먼스 했잖아요. 이거는 조사받아야 되는 인간이고, 이 인간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인간이고. 선고 7건 중 5건이 수사 대상 벗어나거나 입증 부족 판결. 절단 났네. 과잉 부실 수사 비판 직면 특검을 수긍 못해 항소 입장. 이거 뭐 똥 퍼포먼스라는 거 다 아는 거고요. 민중기 이거는 지금 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네, 조사 대상이고. 뭐 이거 뭐 이거 짜다라 뭐 해가지고 할 건 없고요.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결과적으로 뭐 아까운 세금만 펑펑 썼고요. 민중기는 조사 대상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조사를 받으란가 모르겠네. 자, 넘어가요. 가평에서 육군 공부라 헬기 훈련 중 추락, 조종사 줄이 2명 사망. 아이고 참나, 이거 완전 노후 기종이죠. 예. 그러니까 1988년부터 도입된 노후 기종 대체 소형 무장 헬기 전력화는 2031년 만료다. 아이고 아까운 사람 2명 또 죽었네. 네, 코브라 헬기. 비상 절차 훈련로 인한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착륙을 하는 정례 비행 훈련이다. 그렇네. 뭐야 이거? 아이고 절단인데. 그렇네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F-35 들고 왔다 가지고 떠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물건이라도 좀 어찌 좀 해야 됩니다. 그 노후된 이 기종들 이것들 빨리 해가지고 절점 빨리 저 창고에 창고 잡아놓든가 뭐 어째 뭐 퇴역시키든가 어쩌든 해가지고 빨리 하고 새 기계를 갖다가 새로 탈 것들을 좀 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1988년부터 지금 26년 아니에요? 2026년. 예? 얼추 몇 년입니까? 지금 뭐야? 90년, 100년, 30년, 40년이 다 돼가네. 아, 참 그렇습니다. 이런 이 조종사 하나 키우려면 돈을 얼마나 들어가는데. 넘어갑시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 국방력이 뭐 세계 5위라고? 그냥 웃긴 소리라고 보면 되고요. 뭐 핵이 없는데 뭐 핵 빼고 5등 하면 뭐합니까? 재래식 군사력? 핵이 있는 애들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 빼고 다 핵이 있는데 뭐 국방력 5등이고 나발이고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미국의 핵 우산은 이제 점점점 걷어가고 있고 우산을 갖다가 치우고 있는 중이고 자기가 넘어가고 금감원 빗썸 검사로 전격 전환 유령 코인 사태 본격 조사. 아, 요거는 우자가 코멘트를 할 수 있는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은, 뭐, 좀 떠들다 보면은 또 무슨 뭐 소송이니, 나발이니, 개떡 같은, 그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코멘트는 우자가 길게 안 합니다. 길게 안 하는데, 이제 슬슬 재밌어진다. 슬슬 재밌어진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자가 그저께 가지고, 전화 좀 때려가지고 물어봤는데, 아이간의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요거 나중에 어찌 될런지 한번 보면 됩니다. 이거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하여튼간에 어째 하는지 금감원이 정말로 조사를 제대로 하는지 한번 지켜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금광 관련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아주리아 해가지고 여기서 캐피탈 여기서 나온 자료인데 물론 아주리아 여기 누구냐면은 타비 코스타 쪽에서 하는 겁니다. 우짜 그저 뉴스 모음이나 그 컨텐츠에서 몇 번 등장한 바 있는 타비 코스타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차트를 참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짜가 또 뭐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보시면 새로운 금 개발 그 발견이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제로다 있죠. 제로 2023년 2024년 2년 연속으로 제로다. 단 하나의 금광도 그러니까 주요 메이저 그러니까 주요 금광, 큰 금광이 발견된 게 없다 이 말이죠. 예, 이런 일은 never happened. 전에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타비 코스타는 기록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2024년, 이제 2023년, 2024년 그죠? 2년 연속으로 해가지고 단 하나의 금광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주요 큰 광산 기준입니다만 하여간에 이런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현상은 금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금속 광산, 대부분의 금속들 여기서도 똑같이 주요 광산, 큰 광산 개발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공급, 뭐 금덩이든 은덩이든 은은 우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수적으로 이제 은이 생산된다고. 어떤 거? 뭐 납, 광산 이런 거 그런 거 광산에서 채굴 하다 보면 은이 같이 얻어지는 겁니다. 뭐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게 은이죠. 그러니까 얻어지는 겁니다. 납 이런 거, 뭐 그리고 금광 뭐 이런 거 개발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부수레기로 나오는 게 은인데 이 광산 자체가 이런 크게 큰 광산이 안 나온다는 건요. 은 공급도 부족하다는 소리고 이미 은은 5년 넘게 해가지고 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거 전 세계 공급 주요 그러니까 뭐 금속들 전부 다 이 꼬라집니다. 우자 말씀드렸잖아요. 이 투자가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안 됐어요. 우자가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의미 있는 프로젝트도 뭐 존재하지 않고요. 전 세계 공급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급도 없습니다. 이게 뭐 제로로 나오잖아요. 이래서 우자가 2032년 정확하게는 특정하면 2031년까지 안전방으로 봤을 때 2031년까지 금덩이가 달릴 수 있다고 우자견 쪽으로 예상하고 뭐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간에 넘어가고 그는 참고로 대규모 금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금광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업계에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각종 인허가와 자본 지출 주기 등을 갖다가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이래 가지고 본격적인 금 생산에는요 12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우자가 말씀드렸더니 이 광산 이런 거에 투자가 안 된 게 10년이 후딱 넘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이 주기도 보면 돌아가는 거 보면 여기 피크 쳤다가 2006년 피크 쳤다가 대충 여기서 15년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21년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가 계속되고 특히 이거 가장 큰 문제가 언제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때입니다. 이때 이후로 투자가 진짜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황을 갖다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땡이 그러니까 금강 운영하는 사람들도 지금 금값이 잘 나간다고 지금 막 해가지고 뭐 개발하고 이래 들어가겠어요? 그래 안 하지. 그래 안 한다니까요. 금값이 높으면 금값이 높은 만큼 해가지고 또 현재에서 수익이 나오면 이미 저 이윤을 보고 있다면 더 안 만들고 그 있는 거는 빨아먹고 앉아있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간에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하게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반드시 참고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우짜개 쪽으로는 뭐 친구한테 2028년 짧으면 2028년 그리고 2031년 그때까지는 뭐 금이 달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묘하게도 2032년에 우짜가 해가지고 미국도 뭔 사단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30년 들어가면은 뭐 유로화는 거의 뭐 절단이 났을 거고 이렇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예, 하여간에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 해가지고 또 금덩이 관련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2월 첫째 주 헤지 펀드들의 금, 순 매수 포지션이 이거죠? 순 매수 포지션. 뭐 블리시 골드웨이 뭐 해가지고 15주 내 해가지고 최저로 떨어졌다 이 말이 되는데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헤지 펀드들의 금, 순 매수 포지션이 마이너스 23% 감소한 93,438개 계약으로 15주 만에 최저치 그리고 12개월 만에 최저치 뭐 여기 해가지고 뭐 다른 거 비교할 게 별로 없습니다. 12개월 만에 거의 최저치에 근접했고요. 최고치였던 게 언제입니까? 2025년 2월이죠. 2025년 2월 요거죠. 요래 됩니다. 2022년 2월 피크 때 24만 계약인데 이거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까바사졌다? 순매수 금순매수 포지션이 마이너스 60% 감소했습니다. 헤지펀드들의 금 순매수 포지션 감소는 2013년 이후 데일리 하루 거래량 하루 거래로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게 언제입니까? 1월 30일이죠. 1월 31일 이후 이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폭락이 나왔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해가지고 어제 24시간에서 마이너스란다. 1.91% 상승했습니다. 상승해가지고, 예, 올라갔죠? 22평선 위로 해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스에 5,063.64달러가 됐습니다. 금덩이는 뭐 우짜겐 쪽으로 금덩이 조정을 예상한다 했는데 지금 전고점을 갖다가 다시 탄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짜겐 쪽으로는 현재는 조정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짜 뭐 말씀드렸죠. 업앤다운 뭐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올라가면 좋겠죠. 요때 떨어졌을 때 산 사람들은 벌써부터 남겨 먹겠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 좋을 거고 안 올라가고 좀 조정이 된다 이러면은 다음에 단계로 갈 때 확실한 디딤돌이 된다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게 봤을 때는 더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 보시면 은덩이는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7.01%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22평선 못 따라가네. 예, 52평선 위로는 올라갔고. 아니, 그래 됩니다. 1온스에서 83.44달러가 됐습니다. 금덩이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퍼포먼스가 좀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덩이가 더 낫겠죠. 은덩이보다는. 예, 넘어가고.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24시간 해가지고 마이너스 0.78% 하락했습니다. 쭉 떨어졌네, 쭉. 예, 쭉 떨어져가지고 96.859 이랍니다. 이러면은 우짜가 2011년부터 꺼진다는 장기 트렌드 라인 그 밑으로 다시 잠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떨어진 이유를 굳이 찾자면 뭐 굳이 찾을 필요도 없는데 뭐 뻔히 다 아는 얘기인데 데이터 발표 지연 이거 뭐 우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매주 월요일마다 하던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 안 하는 게 왜? 미국 경제 데이터의 중국화 때문에 안 한다. 그리고 데이터도 제때 안 나오고 그래서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뻔합니다. 데이터 발표 지연과 안 좋은 고용 지표들 그리고 좀 이따가 우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의 미국 국채 팔아라. 예, 그 뉴스로 인해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78% 하락했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96.869 그래가지고 됐네요. 예, 그렇네요. 예, 뭐 이거는 22평선 이제 돌파하려 하니까 쭉 떨어져 버린다. 이게 됩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원화입니다. 원화는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78%나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꼴랑 0.33% 좋아지는데 그쳤다. 예, 어제 장 끝나고 우리나라 K국장 끝나고 1467원, 1468원까지 갔었다. 이게 되죠.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바람에 1달러에 1459.6원이다. 달러 방어하는 분위기인데 달러 방어하는 거예요? 아, 참나. 뭐 내려갈 때는 좀 확실하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0.33%밖에 안 좋아지고. 잘한다, 진짜.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우리나라 해가지고 국채 수익률 곡선입니다. 이거를 뭐 화면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네. 뭐 일단 밑에 거부터 보시죠. 밑에 거부터 보시면 아이고 잘 올라갑니다. 예, 국채 수익률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갑니다. 우짜가 이걸 왜 했냐? 어제 우리나라 3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 옥션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인기가 안 좋았습니다. 요 3년물 이래 돼 있죠? 이거 국채 그 수익률 곡선 이것만 보면 더 골치 아픕니다. 즉 갈수록 이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예? 뭐 한 달 이거 현재 이게 현재고 이게 한 달이고 1년 전이고 이거 점점 이 폭이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십니까? 야, 진짜 심각한 겁니다. 관련해서 어제 우리나라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란다. 국채 옥션이 있었습니다. 경매가 있었는데 당연히 인기가 없었지요. 인기가 없어가지고 어제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그냥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국채가 인기가 없고 국채가 인기가 없으면 수익률 그러니까 주는 이자 값은 더 비싸지죠. 인기가 없어가지고 1월 12일 지난달 1월 12일에 이 옥션이 있었습니다. 3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꾸 말이 헷갈리네. 3년 만기 국채 옥션이 지난달 1월 12일에 있었는데 이때 해가지고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얼마였다? 2.965%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얼마까지 올랐다? 3년 만기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은 3.255%까지 껑충 뛰었다. 이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고점은 요거 문재인이 때죠. 예, 문재인이 때 가지고 클로즈가 4.214%뭐 이렇게 됩니다. 추세는 뭐 비슷합니다. 문재인이 때 쭉 올랐죠. 예, 이재명 때가 쭉 오르죠.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 뭐 부동산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는 보시면 일본 엔화는 달러 인덱스가 0.78% 하락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았습니다. 0.82%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55.876엔이다 이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다카이치 대승 승리에 압승 승리에 튀려고 하다가 달러 인덱스가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엔화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원화가 이상한 거지 뭐. 그러면 요것만 보고 끝나느냐? 아니죠. 다카이치 압승 기념으로 해가지고 요것도 일본 국채 수익률 곡선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 한번 보시죠. 잘 올라가죠. 예, 잘 올라갑니다. 10년물 15, 20, 34년 이거는 이미 올타임 하이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이고요.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갑니다. 보시면 여기 해가지고 6개월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가지고 1년부터 10년물까지 전부 다 전반적으로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2년물은 1.314%. 우자가 좀 코멘트해 보면 노무라 증권에서는 보자 2027년까지 일본 중앙은행이 3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예상까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년물 잘 보시면 됩니다. 1.314%.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타비코스다 해가지고 또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린다? 일본 미국 달러 인덱스 해가지고 떨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우자가 보충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 매입을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미 국채에 대한 익스포저 노출도가 높은 은행들에게 중국 은행들에게 보유 자산을 매도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요 어제 나온 지침 그러니까 지시 여기 지시사항에서 중국 정부가 보유한 국채는 예외라고 하고요. 참고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2025년 11월에 마이너스 61억 달러 감소한 6,826억 달러로 2008 금융위기 요거죠. 쭉 가면 요래 된 거죠. 2008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쭉 떨어지잖아요. 쭉 떨어져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2013년 아이고 발음 잘 안 되네. 2013년 여기죠. 여기 이때가 피크였습니다. 2013년 요 최고치 이후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마이너스 6,341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엄청나게 감소하는 겁니다. 반대로 중국 중앙은행 PBOC는 15개월 연속 금매입을 이어가서 2026년 1월 기준 4만, 그러니까 1월 달에, 2026년 1월 달에 4만 트로이 온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그거로, 기준으로 하면은 1톤 정도 됩니다. 1톤. 1톤 정도의 금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1월 달에, 지난달에. 덕분에 중국의 금 보유량은 올타임 하이인 2,308톤, 쭉 올라가죠. 예, 쭉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온스로 계산한 거고요. 요거는 온스로 계산한 거고, 톤으로 바꾸면 2,308톤으로 중국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금 보유량이 늘어났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이고,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18년 만에 최저인데 반해서 중국의 금 보유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2,000톤 더 넘어서서 2,500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가지고 미국의 중동 내 군사시설 해가지고 지도가 나와 있죠. 이거는 우짜가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요즘 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너무 많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짜가 오늘 좀 코멘트를 합니다. 물론 요즘 뭐 너무 경제 쪽으로만, 금융 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우크라이나전은 또 소강 상태잖아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좀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 만세, 종미주의자, 이런 친구들은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카타르, 여기 있죠?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그리고 그 미국의 중부 사령부 해가지고 뭐 지휘부 있는 거, 그리고 바레인 제5함대 기지 뭐 이래가지고 바레인 제5함대 기지 이래 있고, 그리고 쿠웨이트에 또 뭐 있습니까? 쿠웨이트에 아리프잔 기지 요거 있죠. 예,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 그리고 뭐 시리아, 요르단, 뭐 페르시아만, 이 터키도 있고 페르시아만 국가 곳곳에 해가지고 이 기지들 다 있고, 이걸 다 합치면 얼추 뭐 주요 기지만 한 19개 됩니다. 19개 주요 미군 기지와 전략 시설이 있고요. 중동 안에 해가지고. 또 추가로 뭐 있습니까? 이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USS 에이브람 링컨, 그러니까 항모전단이죠. 링컨 항모전단이 5만 해, 요쪽에 요 정도에 아마 배치될 겁니다. 배치된다면 5만 해에 배치되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하다고 미국 만세, 종미주의자분들께서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더 하고요. 뭐 별의별 무협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르단, 여기죠, 요르단에는 지금 F-15 하고요. 그리고 영국군은 또 어디 있다? 키프로스,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 키프로스에 영국 공군이 F-35를 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요르단하고 키프로스에 있는 F-15하고 F-35, 이거는 이스라엘 방어용이라는 거. 예,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간에 이 공격만 생각할 뿐 방어는 패스하는 이 낭패를 종미주의자 이쪽에서 저지르고 있는데, 중동 내 미군 기지 보호와 방공망 통합에는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도 이거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군 기지 보호에 필요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현재 그냥 앵꼬 상태입니다. 앵꼬. 왜 앵꼬입니까? 이스라엘 주지요, 우크라이나 주지요, 이래가지고 앵꼬 상태입니다. 앵꼬. 그리고 사드 시스템, 끝내준다는 사드 시스템의 경우는요, 우짜가 전에 물론 뭐 영상은 좋은데 사드 관련해서 우리나라 해가지고 저 경북 성주에 있잖아요. 그 사드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드는요 요격보다는 요격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드의 경우 지금 실전 경험을 했다, 아직 그래 했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물론 뭐 우크라이나 전 관련해서 좀 있기는 있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울 때가 사드가 사용은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거는 뭐 공식 데이터라 말하기 그렇고, 하여간에 사드의 경우는 요격보다는 요격률, 미사일 방어 요격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드의 경우에는 이란제 탄도미사일 그 중에서도 대형 큰 거 탄도미사일 대응에 초점을 맞춰진 거지, 미군 기지들, 여 근처에 있는 미군 기지들, 여기들에 대한 주요 위협을 갖다가 카바링 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이란 미사일은요 대형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은 이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파테 미사일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졸파 가르 미사일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구형이지만 여전히 운용 가능한 샤합 시리즈하고 키맘 1, 키맘 1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이거에 전부 다 취약합니다. 대충 합쳐서 7개에서 10가지 종류의 이란 탄도미사일, 그것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중 약 90%를 타격할 수 있는데 순항미사일까지 포함하면 이란의 미사일 보유량은 대략 3,000에서 5,000발, 3,000에서 5,000기에 달하고요. 탄도미사일만큼 날아갈 수 있는 드론 숫자까지 포함하면 수만 대에 달합니다. 즉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시 이란의 미사일 포대, 우자가 드론 발사하는 거 이거는 아예 뺐습니다. 빼고 이란의 미사일 포대가 가동되는 걸 막지 못하는 한 미군 기지가 무사할 가능성은 없고요.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에 준 물건들, 우자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패트리어트 줬다고. 이걸로 인해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는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덕분에 미군 기지들,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요, 상황 발생 시 순식간에 방공망이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충분히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또는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지 못할 경우 군사적 충돌은요, 이란의 핵무기 보유 명분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짜가 해가지고 뭐 어제 관련해서 뭐 예상대로 미국 이란이 충돌을 갖다가 회피했다 그래가지고 뭐 포스팅했는데 그것도 우짜가 뭐 빨리 작업해서 올리죠. 요즘 뭐 그래픽 작업은 안 하면 거의 텍스트로 하니까 하여간 빨리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또 너무 떠드는데. 네, 러시아 미사일 드론 160발 공격, 우크라이나 민간인 4명 사망. 이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사람들 학살하는 거 비하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미친 수준으로 해가지고 민간인이 안 죽는 겁니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대놓고 죽이는 거고, 러시아는 저렇게 많이 쏘는데도 꼴랑 4명밖에 안 죽었다.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뭐 난방 차단 내용인데 간단하게 코멘트하죠. 현재 추워서 전선 쪽은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소강 상태인데 우크라이나 전력망은 확실하게 다 부셔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완전히 빙신된 상태다. 이거는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이거 전선에서 싸우는 거 땅 따먹기는 조금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기됐다 이래 보시면 되죠. 좀 많이 춥습니다. 이쪽 동네. 자 넘어가고요. 뉴욕 증시 의구심 속에 기술주 반발 매수 상승 마감. 예, 이거는 우짜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폭락 나온 것도 얘기하고 그랬죠. 예,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쪽에 지수들이 소프트웨어 지수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요거 AI 붐 때문에 그런 건데 우짜 기준에서는 AI 버블이 터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터졌다고 무방한데 이것도 우짜가 또 포스팅하고도 영상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뭐 매일마다 이 꼴이 나니까. 아니 우짜 보기에는요 AI 버블은 좀 터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라클도 많이 빠졌죠. 오라클도 벌써 60%, 이거 적어놨잖아요. 마이너스 60%. 이거 대폭락한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관련한 얘기를 우짜가 지금 포스팅 준비 중이고, 해가지고, 설 전에 이걸 작업을 해서 해가지고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짜가 관련해서, 배너 사이클이라고 우짜가 소개한 바 있죠. 2026년은, 고점에서 팔아먹기 좋은 때다라는 해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그 배너 사이클 해가지고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소개하는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분위기는 별로 안 좋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증시 쪽이 조금 멜랑꼴리합니다. 근데 우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중요한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간에 AI 버블이 우짜 기준에는 좀 터졌다 이렇게 봅니다. 크립토도 터졌고 다 터지고 앉아있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트럼프가 또 하나 또 해적거리를 했기 때문에 우짜가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몇 분이에요? 29분이에요? 이제 미국 소산업 쥐기는 트럼프라는 소제목입니다. 트럼프가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량을 4배로 늘리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는데 이거 까놓고 뭐 먼저 말씀드려가서 미국의 소산업을 죽이는 짓이라고 우짜는 봅니다. 자, 트럼프가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량을 4배로 늘리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는데 요거는 좀 더 길게 말씀드려서 비싼 미국산 쇠고기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해결책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 농무부는 요거 농무부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 기준하고 발표는 1월 30일 발표한 거고요. 미 농무부는 1월 30일에 미국 전체 소 사육 두수가 사상 최저인 8,620만 마리, 여기 있죠? 1월 1일에 된 거. 8,620만 마리며 유구 사육 두수가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는 뭐 0.35%뭐 떨어졌다 이랬는데 YOY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5% 감소한 2,760만 마리입니다. 뭐가? 유구 고기용으로 먹는 소 유구 사육 두수는 YOY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5% 감소한 2,760만 마리이고요. 이거 얼마나 낮은 거다? 1951년 이후 또는 75년 만에 유구 사육 두수가 최저에 도달한 겁니다. 또한 또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해가지고 이거 뭐 전체 숫자만 해가지고 0.35% 떨어졌지만 2025년 작년에 송아지 있죠, 송아지. 예, 송아지 숫자 역시 3,290만 마리로 1941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습니다. 이게 또 왜 작냐 하면은 또 얘기하면 복잡한데 현재 미국에서 송아지, 암컷 송아지 요거 값이 억수로 비싸요. 그래서 이 목장주들이 암컷 송아지를 갖다가 아주 선제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송아지면은 새끼를 놓잖아요. 근데 새끼 놓는 것들을 앞으로 새끼 놓을 것들을 미리 팔아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아랫돌 빼서 윗돌로 뭐 윗돌 빼서 아랫돌로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꼴이 난다는 거. 이거 또 30% 빠지네. 하여간 넘어가서 공급 부족 때문에 목장주들은 비로소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는데 물론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가운데 가격 신호 프라이스 시그널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 정책은 뭐가 됩니까? 트럼프처럼 뭐 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갖다가 늘린다 이게 아니고 사육 두수를 늘려야 되죠. 소 사육 두수를 늘리는 게 실제로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가격 신호가 나왔을 때 해야 될 정확한 올바른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략 8만 톤에 달하는 아르헨티나산 수입 쇠고기를 갖다가 시장에 쏟아 부으면 뭔 꼴이 나겠죠. 도매 소 가격은 하락하고 이는 곧 목장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줄어드는 악영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소고기 가격, 쇠고기 가격은 도축업체와 소매업체가 차익을 챙기는 구조이고 목장주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가격 수용자일 뿐이기 때문이죠. 프라이스 테이커 해가지고 가격 결정자가 아니라 가격 수용자일 뿐입니다. 목장주들은. 관련해서 미국 축산협회, 우리나라 뭐 무역 그래가지고 뭐 개발하라 할 때 항상 맨날 나오는 데가 있죠. 미 축산협회에서는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이 소비자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거 0 기준선이 0이죠. 예, 요거 0입니다. 기준선 0 그리고 뭐 100 이래 되는데 하여간은 뭐 2019년부터 2023년을 100으로 놓고 기준을 봤을 때 이래 된다 이건데 보시면 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브라질, 요 브라질, 그리고 요 어떻게 됩니까? 요거 호주, 요쪽이가 양호하게 나온 거죠. 여기가 양호하게 나오고, 예, 중국하고 양호하게 나오고, 뭐 중국 맞지? 중국하고 양호하게 나오고, 나머지가 보세요. 뭐 유럽, 영국, 그리고 미국 보면 전부 다 이거 마이너스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산이 제대로 안 됐다. 여기에 아르헨티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간에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이 소비자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 축산협회가 얘기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쇠고기 공급량 중 5%만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량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국 내 소 사육 두수가 재건되기 전에 재건해야 할 경제적 동기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요. 소 사육 두수가 70여 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쇠고기 가격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목장주들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갖춘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생산에 보상, 리워드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장주들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통폐합되거나 그리고 영구적인
생산 능력 손실, 누구? 미국의 영구적인 소생산 능력 손실을 갖다가 가속화하게 되죠. 구조적인 공급 문제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짓을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다. 이렇게 우짜견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가지고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해가지고 우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순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를 뺀 숫자 또는 뭐 금리 인하 횟수에서 금리 인상 횟수를 뺀 숫자, 이게 되죠. 수치 값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나오는 게 순금리 인하인데 2025년에 141회 요거죠. 141회로 2020년 우한폐렴 이거 2020 우한폐렴 156회죠. 2020년 우한폐렴 리세션 이후 가장 많았고요. 가장 많았고 지난 2년간 또는 2024년, 2025년 132, 141회 이렇게 되죠. 2024년과 2025년 기간 중에 중앙은행들의 순금리 인하 횟수는 273회로 2년간 금리 인하 횟수로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게 2년짜리 묶어서 하는 거로는 역대 최대였다. 이게 됩니다. 한편 2026년 이거 되죠? 2026년, 2027년, 2026년에는 순금리 인하 횟수가 67회로 반동가리 이상 나버린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일부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갖다가 단행할 전망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게 됩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노무라 말씀드렸죠. 노무라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2027년 중반까지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1.50%로 인상할 확률을 60%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일본의 기준금리가 1.5% 되는 거는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2025년 작년 한 해만 863톤의 3톤 그러니까 뭐 최소 863톤의 금을 매입했는데 이거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수치고 연간 수요는 중앙은행들의 금 연간 수요는 2010년부터 2021년 해가지고 2021년 뭐 정도 사이죠. 물론 이거는 금리 인하 그거고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요 기간 중에 금 매입 평균량이 얼마였다? 473톤인데 이거의 두 배 가까이를 갖다가 작년 한 해에만 863톤을 매입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2월 1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